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제가 그 채널 커뮤니티에 4월 만기 코스피 옵션, 6월 만기 코스피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 포지션 상당히 좀 달라졌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여기에 제가 아주 낯익은 그 닉네임 가지신 그분이 사진과 같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닉네임은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 답글로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3월 12일이 코스피 시장에서 3월 코스피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하고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 4개가 만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파생 상품 그 만기일은 매월 둘째 목요일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그 셋째 금요일입니다. 파생 시장은 만기가 지나면 싹 정리되어 버리죠. 그 다음 그 만기 상품이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월 만기 그 파생 포지션을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정리한 것이 올려드리는 이 표입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거는 제가 거의 매일 작성을 합니다. 제가 그 시장을 분석하려고. 그래서 이 표는요, 금액 기준으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 4,533억 원 정도 누적 순매도 했고요. 그러니까 4월 12일 이후입니다. 파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4월 만기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날짜를 12일로 한 겁니다. 임의적으로. 파생에서는 선물을 1조 6,715억 원 지금 누적 순매수된 상태다. 콜옵션 누적 순매수 354억 원, 풋옵션 누적 순매도 2,347억 원이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의 포지션은 외국인과 정반대입니다. 기관들의 포지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요약표의 원 자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 자료는 본인이 거래하는 그런 증권사 앱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뭐 한두 개 보여드리면 가령 코스피 거래 금액이나 선물 거래 금액 사진 보시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엑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취지,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질문 자체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코스피 주가지수 선물 1조 원대 매도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거 기레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기사. 아주 웃기는 기사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분께서는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이제 순매도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라고 표에서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의견을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아마도 저희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는 그런 우호적인 그런 내용의 글로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요일 오전장은 물론이고요. 마감 전에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5천억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지수가 급등하는 그 과정에 외인들 선물 순매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즉 이익 실현했다는 거죠. 그날 산 거. 장 마감 무렵에 한 수백억 정도로 마감이 되는가 싶더니 나중에 완전히 정산한 걸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요일 하루 기준으로 선물 5,369억 원 순매도가 된 겁니다. 하루. 결과적으로 하루 중 순매수 5천억대에서 마감 후 순매도 5,369억 뭐 이 정도니까 하루 중에 순변동이 1조 원 선물 순매도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주가지수 시작할 때 1,500이었다가 100포인트 하락해서 1,500에서 시작했다가 70포인트
회복해서 1570에 끝났다면은 저점 기준으로 본다면은 70포인트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죠. 그런데 그 전날인 19일까지 목요일 날 종합지수 133포인트 하락을 하고요. 종가가 1457이 되던 그날 19일 목요일 그날에도 외국인은 주식은 6,179억 내다 팔았지만 선물은 6,526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푼매도 291억 원 이랬죠. 결국 외국인은 20일 마감 직전에 선물 지수가 급등하는 그 기회에 선물에서 일부 이익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4월 만기를 기준으로 순매수는 누적 순매수는 1조 6,700억 이상이고요. 그래서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 매도한 거 5조 4천억 원 해지하기에 적절한 금액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완전 해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분적인 해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인들의 파생 포지션은 4월 옵션 시장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일주일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합성 선물 매수입니다. 매수. 다만 콜옵션 매수는 매우 작기 때문에 풋옵션 매도에 비해서 콜옵션 매수 금액은 작기 때문에 현재의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 외인들은 장차 주가의 큰 폭 상승보다는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들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높은 겁니다. 이거는 그 3월 만기 파생 포지션과는 완전 다릅니다. 3월 만기 시에는요, 현물 대규모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합성 선물도 매도였습니다. 즉, 선물도 매도하고요, 콜옵션도 팔아버리고요, 풋옵션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과연 3월 만기까지 주가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결국 주식 매도한 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도해서 물론 보유 주식의 평가손은 발생되어 있지만 그거는 뭐 올라가면 다시 회복되는 거고요. 분명한 거는 상당 금액 주식을 팔았다면은 잘 판 것이고요. 또 파생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예. 이제 그 시장의 외부 환경을 이제 보면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3월 만기 파생 시장하고 달라진 점은 바이러스 재난 과정은 2월과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월과 달라진 점은 중공하고 한국이 지금 수그러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대응 방법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바이러스 전장에서 정석이 정립이 됐다고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내용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2주 내지 3주 정도 집중적으로 이동 금지하고 접촉 금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셧다운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재택 근무하고 집에 머물러라 그러고 소셜 디스턴싱 이거 강화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손 잘 씻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응하면은 단기 집중 대응하면은 바이러스는 결국 잡히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등으로 지금 비록 매우 빠르게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3주 이내에 피크될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은 경제적 충격 해소하는 겁니다. 예. 지금 충분히 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것은 이미 저는 1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네? 아마 2월 내도록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리세션 올 거다. 그리고 그 중공 당연하고 한국도 1분기 성장률 당연히 마이너스로 간다고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뭐냐? 경제적 충격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 의회, 행정부 총동원돼 갖고 연준, 의회, 행정부 총동원됐다면 이거는 미국의 국력을 총집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모르시면은 그건 뭐 제 잘못이 아니죠. 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만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고요. 예. 예.
그거 다 얘기하려면은 지난 한 열흘 이상 그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해야 되는데 뭐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다음에 글로벌 공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글로벌 공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지금 시장에 새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점이 지금 4월 파생 시장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이러스는 일견 보기에 급속도로 글로벌 팬데믹 진행되고 있지만 이 글로벌 팬데믹도 거의 분명히 될 거라고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WHO가 공식적으로 팬데믹 선언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스스로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투자의 관점에서는 최근에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 고유한 판단입니다. 외국인들의 파생시장 포지션 변화를 주목하고 제 눈에 그렇게 띄었으니까 이걸 공유한 것입니다. 파생 포지션은요, 언제나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각자가 이걸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각자 알아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분석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데 4월의 시작을 3월과는 지금 외국인들이 정반대로 구축했다 하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현재의 외인 포지션을 해석하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 이거는 외인이 2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팔았던 거, 이거 전부 다 주식 고점에서 판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이죠. 2월 10일 이후 금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인들이 코스피 현물 누적 순매도한 금액이 14조 원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들 누적 순매수한 게 13조 이상입니다. 딱 반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현물 주식을 순매수한 거는 그걸 만약에 신용이나 이런 사용하지 않고 장기 자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타이밍이 좀 나빠서 그렇지 결국 좀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과 맞서서 끝까지 버텼다면 그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이 4월 시장에서는 만약 외인들이 주식을 판값에 도로 사기만 해도 또는 매도 강도만 좀 약화시켜도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외국인들은 판값에 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판값에 도로 사기 위해서는 지수가 엄청 높아져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에 팔았던 것보다는 싸게 산다는 겁니다. 주식.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면 당연히 최소한 기술적 반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언제나 가능합니다. 기술적 반등은 3월 만기 지수까지 회복만 해도 그러면 외인들 파생 포지션에서 선물 매수에서 이익 엄청 나고요. 풋 매도 한 금액 고스란히 그대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거 풋 매수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들의 풋 매수 금액은 싹 0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그걸 제가 이해시켜 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아들으셔야죠. 모르시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3월 만기 지수보다도 조금만 더 오르면 콜 매수에서도 그건 매수 대비 폭등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산 거는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콜 매수한 데에서도 최소한 푼돈 정도는 벌 들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건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몰 옵션 투자 이론 잘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코스피 주가지수 선물 기초로 해서요. ETF만 투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현물은 주식은 저는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다면 작년부터 하이닉스 계속 하고 있다. 하나만 딱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 이런 거 직접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예, 안 합니다. 당연히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도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ETF 레버리지나 ETF 인버스 2X나 그다음에 하이닉스 딱 3개 종목, 그다음에 가끔 그 원유 선물이와 달러 가끔 이거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한다고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파생시장 저는 철저히 분석합니다. 외국인들의 파생시장 움직임, 이게 뚜렷한 방향성을 가질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3월 만기 하락적으로 풀 베팅을 했다가 지금 4월 만기에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지적을 하고 공유를 했을 뿐입니다. 그걸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시장 분석 이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가 이런 분석은 공유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그 질문하신 분 염두에 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괜히 시비 걸고 또 악플 남기시는 그런 분들이 요 내용을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자꾸 이런 내용의 질문이 올라오면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답변하는 거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파생시장 분석한 내용은 공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분석하고 말하겠습니다. 예.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괜히 이렇게 불필요하게 저한테 성가시게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이 영상에 대한 질문도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말이죠. 또 이제 바이러스가 과연 어디쯤 이제 퍼지고 있는지 여전히 저는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나름대로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 네이버 그 바이러스 통계란에 잘 정리가 되더니 요즘에는 막 한 최소한 하루 이틀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가 바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게 완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거 이렇게 그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막 붙이고 오리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댓글 중에 참 안타까운 댓글이 가령 그 준공 데이터가 이제 엉터리다라는 그런 취지 그 댓글을 많이 여러 번 올려주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준공 발표하는 숫자보다 최소한 몇 배 이상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는 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 아직 제가 공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뭐 1000배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댓글 중에 하나가 우한에서 그러니까 휴대폰 해지된 건수가 몇 건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 이번에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댓글을 봤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어떤 그 의미가 있으려면 말이죠. 두 가지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1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을 때 평균 우한시 사망자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보다 얼마나 더 늘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의 최대한의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 나와야 될 게 모든 그 죽은 사람이 휴대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과연 그 죽은 사람 중에 그 휴대폰 개통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휴대폰 해지된 그 숫자를 가지고 우한시에서 바이러스로 죽은 참된 값을 추정하는 근사치에 비교적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1, 2월 사이에 그 휴대폰 해지 숫자가 몇 명이다. 이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치료학과 관련해서도요, 이거 제가 기사를 소개를 해드린 것인데, 가령 그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이거 그 우한 바이러스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하는 이 사실은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말라리아 치료제로 그 허가를 받은 그 클로로킨을 우한 바이러스 치료약으로 사용하는 거, 전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프라벨 사용 아닙니까? 이거 제 기억으로는 1월 중순부터 여러 번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나왔던 그 보도들이 에이즈 치료제 그것도 이제 약도 사용한다 이런 보도 나왔었죠. 그러나 에이즈 치료제는 효과 없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보도가 나왔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질본의 그 정은경 본부장인가 이분이 초반에 그 브리핑할 때 직접 입에서 그 에이즈 치료약 그거는 효과 없다 이렇게 확인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우한 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지금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약을 오프라벨로 사용해 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 기사 폭스뉴스에 소개해드렸던 그 기사는 클로로킨하고 항생제를 섞어갖고 이 클로로킨 항생제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이미 알려진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염증 반응 치료하는 일반적인 약제가 항생제 아니겠습니까? 항생제도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기사에 나왔던 그 항생제하고 이 클로로킨을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파리 프랑스 연구팀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혼합하는 비율, 투약의 구체적인 방법 이런 세부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환자의 정상이나 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방법을 직접 임상실험했을 때 결과가 한 6일 정도 프랑스 연구팀이 주장하는 그것이 엄밀히 말해서 그 우한 바이러스에 특성된 새로운 치료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예. 본질적인 거는 치료가 됐다는 팩트입니다. 한 6일간 그걸 투입했을 때 6일 전에는 바이러스 있던 환자들이 6일 후에 그 약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연구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폭스뉴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저는 그것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거 소개하는 게 싫으세요? 네? 더 자세한 거는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연구진의 발표들을 검증하겠죠.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고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백신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죠. 환자한테 필요한 거는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신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치열하게 경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먼저 개발하면은 거의 글로벌 글로벌 대기업이 하나 탄생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개발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백신은 적어도 12개월 내지 18개월 걸린다는 게 지금의 통설인 것 같고요. 하여튼 물론 그 전에 나오면 좋겠죠. 누가 한번 싫어하겠습니까? 예. 치료제는 백신보다는 좀 빨라질 가능성 높다. 이런 보도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백신 개발 경쟁하고 치료제 개발 경쟁 약간씩 다르죠. 예. 백신하고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이어질 겁니다.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뉴스들이 막 이어지다가 결국 개발이 완료될 거고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언제 백신 업체에 투자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백신 개발하는 그런 벤처 업체에 개인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공공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 국가 단위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근데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